그동안에도 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김성태가 해외에 도망간 것도 검찰에서 그 수사 정보가 흘러나와갖고 간 것 아닙니까? 네. 특히 이 김성태 쪽에 쌍방울에 검찰 수사관 출신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로 연결을 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옛날 동료들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갖고 정보 빼내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는 KH 배상윤 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하고는 의형제고 둘이 다 뭐 이 주목 출신이라는데 이 검찰 수사관들이 그 지모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에서 하다가 뭐 감사까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향응을 계속 베풀고 술집에도 또 돈을 왕창 주워놓고 마음대로 가서 드세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전에도 수사기밀이 유출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꽤 많은 수의 수사관들이 뭐 자천도 되고 뭐 자리 이동도 되고 또 감찰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네요. 배상윤이가 이제 누구냐 좀 상세하게 요즘 이제 SBS에서 이제 그 끝까지 파는 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 배상윤이가 누구냐, 김성태하고 어떤 관계냐,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취재한 걸 말씀드리면 쌍방울의 그 김성태하고 KH그룹의 배상윤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의형제라면 좀 이게 긍정적 의미도 있고요. 뭐 한 단어로 딱 저는 표현하면 둘이는 이제 그 공동지갑이다.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네. 김성태하고 이제 그 배상윤은 공동지갑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자, 배상윤이는 이제 그 주가가 KH그룹도 기업이 한 40개 되거든요. 41개로 지금 나와 있어요. 40개. 예, 대단해요. 그런데 이낙연이가 좀 이게 강세를 보이면 KH가 올라. 그다음에 이재명의 강세 보면 쌍방울이 올라. 둘이는 이게 누가 돼도 좋아. 왜냐하면 이게 그 배상윤이는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돼 있어요. 작전주에서는. 네. 그럼 뭐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공동지갑이니까 누가 되든 이게 정권만 안 바뀌면 된다.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 아니냐. 그럼 이게 우리 둘이는 형제니까 공동지갑이니까 이재명이 되면 쌍방울이 되면 너도 좋고 그다음에 이낙연이 되면 네가 이낙연 관련 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지갑 이 배상윤이가 회사의 사촌형이 이계호 국회의원 특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계호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전라도에. 농림수산부 장관도 했죠. 배상윤의 사촌형이 이계호의 특별보좌관입니다. 그다음에 KH의 사회이사 중에 정쟁한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그 유명한 정대철. 정대철이는 노무현이가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대표일 때 구속이 됐는데 제가 명절날 갔더니 교도관이 제보고 이 정대철 수용자가 모든 교도관들한테 사과 한 박스씩 돌렸습니다. 야, 정말 저는 구속된 피해자가 명절이라고 교도관들한테 선물 세트 다 돌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정대철이 아버지 유명하다는 정일영 박사 아들이 정호준인가 중구에 국회의원 아닙니까? 떨어졌죠. 거기 사회이사에 2016년부터 정대철이가 배상윤이 뒷배경이죠. 2016년도 사회이사입니다. 이 왜 공동지갑이냐? 쌍방울이 주가 조작 인수할 때 할제예요. 그때 김성태가 딱 많이 받아가 변호사 막 30몇 명 써가 3년에 5년 받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때 배상률도 같이 가가지고 2년 6월에 4년. 그렇게 됐네요. 이게 공동지갑 아닙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조직을 잘 몰라서 어떤 신문에는 이게 난초파, 영광의 난초파라고 돼 있고 어떤 분은 신영광파라고 돼 있거든? 이게 조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조폭은 분명해. 영광의 난초판지 아니면 이제 이거 신영광판지 아니면 이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 정확한 제가 조폭 세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조폭 출신은 분명한데 옛날에 91년도에 그 팔레스 호텔 있잖아, 강남에. 살인사건이 도끼 칼 놨다고 싸우고 하면 죽었잖아. 그때 강도상해 아닙니까? 강도상해. 그때 징역 4년 받았잖아. 이 조폭 중에 조폭이 지금 41개 기업을 가진 재벌이 돼 있다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조폭이 활개치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말 이게 영화에서도 이게 불가능한
이 강도 상해범이 어떻게 그룹의 회장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성인 오락실 그 뿅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다 하람 아닙니까? 김성태는 그 삼정호텔 근처에서 룸살롱 한 사람이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M&A 뭐 해갖고 한 50억 받은 거 가지고 쌍방으로 인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 동원해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오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요, SBS 이제 보도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쭉 모든 기사를 취재하고 또 물어본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이게 그 아는 분들이 있으니 네. 아마 이게 김성태와 배상윤이가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 2007년쯤 만난 걸로 나옵니다. 보도에는. 2007년도. 네. 그때 그 김성태가 이제 그 룸 삼정호텔 옆에 룸 있었죠. 예, 예. 룸하고 이제 그때 대부업 했잖아. 처음에 그 김성태가 대부업 할 때 이름이 도쿄 에셋. 아. 도쿄. 또 이게 이자들이 일본어 싫어하면서 도쿄 에셋. 도쿄 등심처럼 도쿄 에셋. 예. 이 이름으로 대부업을 하다가 예. 그때 2007년도에 배상윤이가 1억을 빌린 거지. 예. 1억을 빌리면서 둘이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1억을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 보통 이게 김성태는 주식이나 이런 걸 담보로 많이 빌려주거든. 근데 배상윤은 담보가 없으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강남의 사우나 담보로 1억을 거래하고요. 예. 그다음부터 친해져가지고 공동지갑이 되잖아. 예. 2012년에 오니까 12년에 오니까 이게 100억을 김성태가 배상한테 100억을 빌려주는 거지. 거래가. 그러면서 이게 둘이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전환사채 이런 거래가. 것도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도 KH를 거쳐서 한번 이게 세탁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KH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얏트에다가 강원도 그 알펜시아 리조트, 전자건설, 엔터테인먼트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조트 사업까지 진출해갖고 41개 대그룹의 회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목들이 지금은 다 사업가로 이 위장을 해갖고 변신해버려요. 그리고 또 조직을 동원해갖고 겁주지 않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뺏어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김성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쌍방울, 비비안, 광림 뭐 큰 회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다 외국에 내빼버렸죠. 도망가 있잖아요. 김성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이제 배상윤이는 야, 40안개를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상장 기업이 5개입니다. 상장 기업 5개 되는 회사 드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상장 기업이 5개예요. 지금 배상윤이가 얼마나 이게 흉악하냐면 저도 이게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저하고 아는 분이 이게 배상윤, 김성태하고 잘 알더라고요. 예. 저보고 이게 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서 변호사에게 너무 이게 방송 심하게 해가 김성태나 배상윤 나이가가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강도상해부터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몸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이게 제보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게 저는 조폭도 겁 안 내고, 대통령도 겁 안 내고, 뭐 저는 제가 이게 겁내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딸. 저희 딸이 이게 고3인데 워낙 이게 아빠한테 해드니까 딸만 딱 겁내지 나머지 겁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마 이게 제가 한 주에 4군데 유튜브만 400만 그 뷰했거든요. 예. 근데 뭐 자기 조폭이 하면 다 이게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다 보도가. 저도 이게 우파 쪽에서는 이름이 좀 있단 말이죠. 이름이 뭐 아주 있는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겁내지 않는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계속 폭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뭐 배상윤이는 처음에는 이게 하와이 골프장 인수한다고 싱가포르로 갔었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미국에 있다 뭐 지금 이게 배상윤의 행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심각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김성태는 행방, 딜이 연락이 되는데 왜 김성태는 지금도 이게 여자들 데려가고 또 이게 음식도 공수해가고 이러니까 이게 다 금방 동선이 드러나잖아요. 뭐 임직원들 가서 또 만나고 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배상윤이는 좀 이게 더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목 출신들, 조폭 출신들이 그런 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사고 또 이렇게 좀 씀씀이가 어떤 때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어디 술집에다 딱 돈 얼마 맡겨놓고 마음대로 가서 드세요. 거기 다 내가 돈을 맡겨놨습니다. 선불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관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 그 정보를 다 빼내고. 그런데 이 쌍방울만 하더라도 사회이사 41명 중에 검사 출신이 9명, 판사 출신이 1명, 고위경찰 출신이 1명, 변호사여갖고 법조인만 17명이라고 그래. 우리 차 변호사님은 여기서 좀 사회이사라고 안 왔습니까? 그리고 관료 정치인 11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이사라 해갖고 뭐 300만 원, 몇백만 원 주면서 이런 사람들 이제 검찰이라든가 판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사회이사에 두어가지고 또 자기 그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몇십 명이 되니까 한 3명만 이게 좀 지적하면요. 3명만. 그 이제 바로 우리 이태영하고 이남석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법무부의 M이 청산됐더라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게 계속 취재를 하잖아요.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4명이 이사야. 아니 이게 뭐 말이 됩니까? 5명이 있는 로펌에 4명이 쌍방울 계열사 이게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수원지검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게 이남석 변호사 컴퓨터에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남석 예.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이태영이는 이재명의 법무팀장 아닙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뭐 범죄 집단이지. 어떻게 로펌에 5명 중에 1명 뭐 고용한 사람 빼고 전부 이사예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쌍방울하고 배상윤이 한 명이 꼭 지적할 또 이사가 있어요. 거기 저희 다 이름을 빼왔지 않습니까? 또 이걸 왜 이름을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 SBS든 누구든 자꾸 그냥 검사 뭐 남부지검의 모 검사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뭐 흉악한 놈은 이름을 밝혀야죠. 수사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주가 조작 사건에 그 사람이 가서 변호사를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현. 김영현. 29기니까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한동훈이가 27기죠? 예. 그 다음에 29기니까 높아요. 김영현 67년생인데 서울인데 지금은 이제 이거 화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남부지검에 주가 조작 수사만 한 게 아니에요. 수사만 했으면 이게 오래전이잖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수사하고 나서 공판까지 직접 다 관여한 거예요. 공판은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공판까지 본인이 주도해요. 그때 김성태가 3년에 5년 놓은 거예요. 그 판결문 보니까 뭐 쌍방울을 인수해가 기여를 했다고 대재벌들이 국가경제 기여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3년 5년. 그 다음에 그때 배상윤이가 2년 6월에 4년 넣었잖아요. 예. 둘이가 옛날에 뭐 이건희 씨나 삼성에 아니면 정몽구 이런 사람들이 맨날 받는 게 3년 5년 아닙니까? 3년 5년. 대재벌회장이 최고 우리 법에 최고 혜택 줄 수 있는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닙니까?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공판까지 다 관여하면 지가 다 수사하고 공판하고 북치고 자고 다 했잖아. 근데 나오자마자 이게 쌍방울이 이사로 간다? 그 말이 이 김영현, 이 법조인들 이래서 이게 권순일이보다 더 나쁜 놈이 권순일이 그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권순일이 똑같죠. 대법관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검사라도 했지만 좀 하인데 대법관 한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에 가가지고 1,500만 원씩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남석, 이태영 이런 데 그 김영현 예. 이런 자들에게 포함해가 법조인이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이게 권순일이 나오니까 저번 주에 그 하나 취재한 게 있는데 그래요? 제가 판사 3명하고 저녁을 먹다가 예. 판사 후배들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게 형님 이러면서 우리 그 판사들 여론을 다 들어보면 김명수보다 더 나쁜 놈이 권순일입니다. 야 이거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천하에 제일 나쁜 놈이 김명수잖아. 예. 거짓말이 명수. 김명수잖아. 법복 입은 정치꾼 있잖아요. 예. 위선자. 근데 이 판사들은 대부분 권순일이가 더 나쁜 놈으로 봐. 야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아니 대법관이 어떻게 8, 9번을 김만배 사인을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만나면서 이게 비타500의 비타500 가방을 들고 옵니까? 비타500을 들고 말이 안 되는 거 대법관에. 그거 딱 1억 들어가거든, 1억. 1억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데 1,500씩 고문료를 이게
이게 판사들 월급이 500이에요. 맞잖아요. 진짜 더 나쁜 놈이라고. 그 다음에 연구관들이 만장일치로 이재명이 그때 날리자고 했거든요. 네. 이걸 이게 연구관 보고 내한테 반대 보고 써와 이 뒤집어 준 게 권순일이 아닙니까? 참 진짜 그러네요. 진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양심 불량한 짓을 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된 판인지 지난해 뭐 11월인가 한번 불러서 잠깐 조사하고 아직까지도 뭐 55클럽 그런 얘기가 이번에 수사가 안 된다고 변호사 개업하려다가 거부당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판사 후배들 보고 그러면 이게 둘 다 그냥 50% 100% 둘 다 나쁜 놈을 하자. 이게 김명수도 나쁜 놈이니 내년에 임기 7월까지 근무하면 큰일 난다. 김명수가 7월까지 하면 대법관도 지가 추천하고 헌재 재판관도 추천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결국 그 검찰은 김명수든 권순일이든 아니면 이게 이번에 김영애이든 전부 이게 다 법조인들 처벌해야 된다. 수사는 이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